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오늘 아주 묘한 토론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경실련 토론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실련은 문재인 정권과 코드가 맞습니다. 보수정당과는 코드가 맞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은 오늘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예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주관이니까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재밌습니다. 자,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이 어떤 단체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8명이 나왔습니다. 이 발표자의 면면을 보면 보수 성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중립적이거나 다소 진보적인 인사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째서 이럴까요? 자, 일단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최근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에 관심이 없다. 남북 문제 같은 정치적 문제로만 독점하려 한다. 성과에 비해 지지율이 높은 건 야당, 적폐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 아직까지는 먹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분발이 촉구되는 대목이고요. 문재인 정권의 적폐몰이가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는 지지율에는 먹히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는 도외시하고 계속해서 장자연, 김학의, 심지어는 10년 전, 10몇 년 전까지 다 지금 끄집어내서 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은 통쾌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갈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류 경제학계에서 나오는 반대의 목소리도 이 정부 핵심부는 귓등으로 듣는다. 소득주도 성장이 뭡니까? 최저임금제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문제가 많은데도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들으라 하지 않습니다. 귓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박상인 교수는 민주당을 가리켜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남미형 좌파정당. 중남미형 좌파정당. 우리가 이미 중남미의 좌파정당의 몰락을 봤습니다. 이러다가는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면 대한민국이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좀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조진만 덕성여대 정외과 교수는 적폐청산을 외치며 집권했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여당이 최근 야당과 갈등하며 독자적 조치를 단행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영향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면 다 로맨스고 과거 보수정권은 다 불륜입니다. 내부 고발자도 이들은 다 고발해버립니다. 자기들이 과거 그렇게 내부 고발자를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이 김태우, 신재민 전부 다 본인들이 고발합니다. 이런 이중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지율이 40%를 웃돈다니 믿지 못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 개혁본부장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을 폭등시켰던 이들이 현재 청와대 핵심으로 있다.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의 달인들만 골라다가 내각에 임명하는데 집값, 땅값이 제대로 잡히겠느냐? 맞습니다. 박영선, 진영, 이번에 이미선, 지난번에 최정호, 조동호, 전부 다 어떻게 그렇게 불로소득의 달인들만 모아도 이렇게 모이기가 힘듭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본 모습입니까? 김 본부장은 국민을 위한 정책에는 여야가 없고 과거 정권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는 참여연대입니다. 조국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참여연대입니다.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지방은 상대적 하락세로 양극화가 발생했다. 정부가 자산기업 차에서의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비판했습니다. 경실련 참여연대까지도 이제 문재인에게 등을 돌리는 중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외교안보. 양문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전망이 썩 밝지 않다. 북미 관계가 대립구도가 될수록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정쟁의 도구이자 갈등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임광기 SBS 논설위원은 집권 초기에는 언론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지고 있다. 소통이 아니라 탄압하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들을 보십시오. 그게 정상적인 언론입니까? KBS, MBC, SBS 보도가 정상적입니까? 오늘 밤 김재동이 시간을 잡고 있고 도어리 설치고 있고 그리고 종합뉴스들은 지금 재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비판도 못하는 언론이 언론입니까?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런 비판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실련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공약 이행도를 평가한 결과 16.3%가 이행됐다. 자, 경실련은 토론회 전날인 지난 17일 경제, 정치, 행정,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310명이 본 문정부 2년간의 국정 운영을 평가한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5.1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 최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이날 사위를 맡았는데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며 1990년대 초 잃어버린 20년을 겪기 직전의 일본과 비슷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 대한 고언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대통령을 둘러싼 부자진의 인식이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 남의 말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참모들 보고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는 어려운데 물 들어오는데 뭐 노져라? 그리고 뭐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대통령님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고발당합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어쨌든 심지어 경실련마저 문재인 정부 2년 평가를 이렇게 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성호가 주관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한국당만 똑바로 한다면 정신 차린다면 아까 집행률 16.3% 16.3%가 정답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은 16.3%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